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윤석천 이코스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하시죠. 중국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BMW CEO와 만나 중국 시장에서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럽연합의 전기차 보조금 분쟁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발전 포럼에 참가한 올리버 집세 BMW 그룹 회장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왕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보조금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왕 장관은 BMW가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집세 회장은 BMW는 중국 내 생산과 연구개발의 현지화 확대를 목표로 한다며 EU와 중국이 차이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중국 정부와 BMW CEO와의 만남을 꼽으셨는데 이 만남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유럽연합과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사실 뭐 중국 정부의 그 EU에 대한 어떤 최대 관심사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각종 제재들이 네. 유럽연합에서 좀 격화되고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작년 10월이었죠.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상계관세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줘서 값싸게 수입국으로 밀어내서 네. 수입국의 경쟁력을 갖다가 훼손시켰으니까 그거에 그 상계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전부 다 그 예비조사라든지 본조사 전부 다 끝나가지고 실제로 상계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중국산 수입차에 대해서 10% 관세가 부과가 됐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7.8%에서 35.3%까지 오. 상당히 높은 예. 관세가 부과된 거죠. 이제 테슬라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17.8%, BYD가 27%, 지리가 28.8%,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45.3%의 관세를 갖다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예.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유럽 시장에서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이 점유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네, 네. 상당히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많이 받았죠. 물론 이제 BYD 전기차는 빼고 나머지 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느 정도의 어떤 매출의 어떤 타격 갖다가 입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관세를 갖다 부과하기 전에 중국 전기차 업자들이 이제 많은 걸 요구했어요. 우리가 하한선을 정해서 이 한선 밑으로는 절대로 수출하지 않을 테니까 좀 봐줘라. 네. 근데 EU가 이제 단칼에 잘라버린 거고요. 또 중국 정부까지 사실은 나섰습니다. 네. 왜 중국 정부랑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지? 전기차 회사들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협의한 이후에 너희들 임의대로 정했냐면서 중국 백신 논란이 불었었어요. 네, 네. 근데 EU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얼마 전이죠. 그 BYD의 헝가리에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BYD가 헝가리에 그 지금 운영 중인 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역외 보조금 조사를 갖다가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역외 보조금 조사요. 역외 보조금 조사요. 이게 이제 3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는데 역외 보조금 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 본토 공장이 없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헝가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쪽 헝가리 공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한 증거가 있다. 아하. 가령 뭐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장려금을 주든지 예. 아니면 금리를 낮게 해주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을 해줬다든지 네네. 어떤 이런 혜택들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조금을 받은 걸로 동등하게 취급을 하겠다. 근데 이후에 여기에 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네네. 만약에 이게 현재는 이제 예비조사 단계인데 이게 실제로 본조사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해당 공장에 대해서 자산 매각, 생산량 축소, 보조금 환수 조치까지 요구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걸 안 들으면 벌금까지 아주 강하게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하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게 그 마땅하지 않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사실 뭐 EU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그 유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조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막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유럽연합이 헝가리 공장을 갖다가 주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보조금 조사를 벌이는 이유 자체는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기화로 해가지고 단일 대우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약간 좀 단일 대우에서 벗어나서 독자 행동을 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령 친러, 그다음에 친중 행보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보낸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유럽 연합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헝가리 공장을 갖다가 주요 타겟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BYD도 마찬가지고요. 헝가리 공장에 투자된 게 6.4조 원이다. 그리고 고용을 갖다가 일으킨 게 거의 10,000명이 넘는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EU 측에서는 이쪽에 이제 굉장히 큰 반발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헝가리 BYD 공장을 지을 때 중국 건설 노동자들이 다 건너와서 지었고, 아하. 예, 지금 공장 되는 것도 거기서 뭐 부품을 만든 거나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중국에서 각종 부품 들어와 가지고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보조금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 고용 유발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런 예, 얘기네요. 예, 예.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헝가리가 EU 그 단일 대회에서 이탈한 거에 대한 어떤 밑보임 이런 거에 대한 뭐 예. 반응일 수도 사실은 복잡하군요.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는 약간의 변수가 좀 불거지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EU와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서양 동맹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EU는 지금 중국의 과거,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발발하고 나서부터는 바이든 행정부하고 네.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가령 반중 정서를 갖다가 단일 대우를 형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열심히 다 해서 미국이랑 같이 했는데 그 EU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는다는 느낌도 사실은 있겠죠. 그래서 친중 정책으로 약간 좀 유화적으로 좀 돌아서는 느낌들이 사실은 있어요. 가령 뭐 EU의 무역 대표부가 중국을 건너가든지 EU 집행위원장이 가령 뭐 그 중국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 언사를 갖다가 보낸다든지.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이번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연합의 그 중국 견제 어떤 방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강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유화적인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지형을 좀 변화시키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상대로 EU하고 중국하고 공조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 이를테면 있을지 잘 감이 안 오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중국 견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가령 뭐 중국을 갖다가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그렇죠. 미국과 예. 동시에 예. 유럽연합이 손을 잡고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어떤 전략들을 취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야지만 유럽연합으로서도 사실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EU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EU 입장에서는 농락한다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어느 정도 힘을 뒷배를 좀 얻어야지 힘을 네. 얻어야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를 갖다가 EU 입장에서는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예.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EU와 미국, 중국 간의 얽힌 관계, 무역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